api.ai 사이트를 직접 사용해 보면서 어떻게 NLP가 여기서 동작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 아이디가 없으면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콘솔이 나오게 될 텐데요. 콘솔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 에이전트가 없기 때문에 우선 에이전트를 먼저 만들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에이전트를 만들어 주고요. 에이전트를 만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름을 정해주고 몇 가지 속성, 언어를 포함하여서 몇 가지 속성을 그리고 기본 타임존이 언제인가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자, 에이전트 이름을 에어 퀄리티에 관한 것이니까 에어 퀄리티라고 하고 랭귀지를 선택해보면 뭐 여러가지 랭귀지를 한국어를 포함하여 제공을 하는데 이 비디오에서는 영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가 이제 에이전트가 생성되었는데 인텐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텐트를 생성하게 합니다. 자, 인텐트는 이전 비디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자연어를 입력했을 때 그것의 의도를 파악해내는 것, 그것을 인텐트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름을 줘야 되겠죠. 인텐트가 무엇인지, 어떤 인텐트인지 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주고, 그리고 이 인텐트를 학습시키는 방법은, 이 인텐트를 정의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하는 샘플 텍스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한 20개 정도 입력하면 가장 완벽하게 잘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름을 여기서는 우리 퀄리티 책을 하는 인텐트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 퀄리티를 물어보고 싶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어떤 도시를 알아보고 싶으세요? 보스턴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저가 사용할 것 같은 이런 문장의 예제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된 인텐트가 바로 퀄리티 책이다 찾아내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칩니다. 엔터를 치면 여기서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스턴이라는 것이 하이라이트가 됐어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요 밑을 한번 보면 요게 파라메타입니다. 파라메타라는 거 설명을 드렸죠. 중요한 정보. 근데 파라메타 이름을 자동적으로 geocity라고 주고 entity, 즉 타입을 sys geoentity라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주었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우리가 입력한 이 유저의 자연어 중에 보스턴이는 도시 이름이니까 이것은 파라메타라구나 하면서 자동적으로 뽑아낸 겁니다. 이 일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 그냥 삭제하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What is the air quality in 제주 해봅시다. 자, 아쉽게도 제주도는 보스턴만큼 또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아서 자동 하이라이트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망설일 거 없이 이런 우리가 입력한 자연어 중에 파라메타라고 될 만한 것을 하이라이트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엔티티의 리스트, 즉 어떤 데이터 타입인가 하는 리스트를 보여주는데 많은 경우 여기 필요한 게 대부분 주어져 있습니다. 없다면 이 엔티티를 여러분께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들면 되고,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우리가 도시 이름이기 때문에 보면 도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라메터가 있고 값이 제주다 라는 거 한번 딱 보여주죠. 그러면 맞기 때문에 이걸 저장을 시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문장을 입력했죠. 한 문장만 입력해서 한번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확인하는 곳은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창입니다. 여기에 보면 Try Now라는 창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테스트 해볼 문장을 입력하면 되겠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What is the air quality in 제주라고 줬는데, 좀 줄여서 What's the air quality in 도시도 다르게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잘 인식을 할까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인식된 결과, 테스트한 결과가 아래에 나타나게 되는데, 유저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스피치 리스판스, 내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는 아직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인텐트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퀄리티 체크라고 하는 인텐트를 정확하게 찾아냈고, 그리고 파라메타, 우리가 예상했던 그 geocity, 즉 파라메터 네임 여기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죠. 이 이름 geocity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정확하게 밸류, 우리가 준 보스턴이라는, 우리가 보스턴이라는 밸류를 주었죠. 이 보스턴이라는 밸류를 정확하게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된 자이너에서 인텐트와 파라메타를 정확하게 찾아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응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다른 말을 줘봅시다. How's the air quality in San Francisco? LA 할까요? LA? 라고 입력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입력한 것은 How's the air quality라는 말을 줬어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예제로도 주지 않았죠. What 이라는 하나만 예제를 줬는데, 머신러닝이라는 게 온되어 있음으로써 유사한 형태의 표현이 입력이 되면 인텐트와 그리고 geocity 좀 찾아내지 못했는데 학습이 안 돼서 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한 번 더 조금 다르게 학습을 좀 시키고요. Do you know the air quality in Boston? 한 번 더 해보죠. 보스턴 좋아합니다. 자,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굉장히 다른 형태의 말이 들어간 거죠. 볼까요? 무슨 말을 했나요, 우리가? 자, 이렇게 Do you know the air quality in Boston? 이라고 우리가 예제로 주지 않은 상당히 다른 형태의 표현을 주었는데 잘 찾아냈죠. 퀄리티 체크 그리고 보스턴 잘 찾아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럼 간단한 답을 하는 모듈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스피치 리스판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렇게 에어 퀄리티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보죠. 이렇게 봅시다. 자, 우리 여기는 이제 도시 이름을 말해주면 좋겠죠. 도시 이름을 참고할 때는 앞에 달러 표시를 하고 geocity looks good,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일단 이런 간단하게, 그리고 또 여러 개를 줄 수가 있어요. geocity OK 라고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세이브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입력된 자이너에 어떤 처리를 해서 이 CT를 뽑아낸 다음에 좋다라고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How's the air quality in LA 한번 더 해볼까요? 찾나겠죠? LA는 찾아내지 못하는군요. How's the air quality in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 하면 여기에 샌프란시스코 인텐트를 우선 잘 찾아냈고요. 그리고 리스판스 텍스트로 샌프란시스코 is okay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걸 이제 플레이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플레이하면 San Francisco 이 okay. 샌프란시스코 okay라는 것을 읽어줄 것이고,
그리고 입력을 우리가 텍스트로 타이핑을 했는데 입력을 마이크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대 음성을 입력하면 음성이 출력되게 또 가능한데 한번 해볼까요? Do you know the air quality in Boston?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훌륭하게 여기를 보시면 제가 대충 읽었는데도 발음도 대충 읽었는데도 이렇게 알아내었고 그것에 대해서 Boston looks good 이라고 응답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제 조금 더 파라미터를 하나 더 추가해 봅시다. How's the air quality?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다른 이제 형태로 in LA를 못 찾아내야 되는데 LA를 하나 줘봅시다. LA today 이렇게 날짜 시간까지 주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저 LA라는 것을 자동으로 매핑을 시켜줬네요. 그리고 today라는 거 today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재미있는 일이라는데 today도 다른 색깔로 하이라이트를 해서 여기 보면 이 색깔로 매칭이 되겠죠. 그래서 다 같은 요게 이제 요거다라는 링크인데 보면 이 엔티티 타입이 sister date라고 날짜를 말하는구나 하면서 자동으로 알아내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건수 이름은 날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뭐 응답할 때도 한 개 정도는 여기에 시스템 여기 날짜를 한번 줘봅시다. 그래서 날짜까지 자 줬죠. 그래서 이제 인텐트가 있는데 인텐트에 파라미터가 두 개가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테스트를 하는데 좀 재밌게 해봅시다. 아무 파라미터도 안 줍니다. What's the air quality? 라고만 줍니다. 자, 이제 시스템 좀 헷갈리겠죠? 자, 줬어요. 주면 뭐 헷갈리기는 했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볼까요? 자, 우리가 입력한 게 What is the air quality를 입력했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까 인텐트는 찾아냈어요. 인텐트는 너 퀄리티를 체크하는구나 찾아냈는데 이 파라미터가 없어요. 공백인 거죠.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최종 도시는 알아야 뭘 할 수가 있겠죠. 도시는 알아야 확인해서 어떤 에어 퀄리티를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함수를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설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하나가 디폴트 밸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날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봅시다. 디폴트 밸류를 정해 줍니다. 날짜는 아무 말도 안 하면 today라고 해줍시다. 그렇죠? today. 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그래서 똑같이 What is the air quality? 라고 주면 세이브를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What's the air quality? 라고 주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파라미터에 today라는 것이 디폴트로 잡히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이 값을 required라고 정해줍니다. 뭐죠? 반드시 필수로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이 값이 없으면 그 값을 계속 물어주라. 값을 계속 한번 값을 주세요 라고 어떤 묻는 프롬프트를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location 이라고 유저에게 물어볼 수 있겠고 또는 뭐 where 라고 할 수도 있겠고 좀 친절하게 give me the
location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똑같이 한번 What is the air quality? 라고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데이터는 자동으로 today를 찾아냈겠죠. 그런데 geocity가 입력이 안 되니까 얘가 우리한테 뭔가 물어올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세이브를 했나요? 세이브를 하고 한 번 더 해봅시다. What's the air quality? 자, 뭔가가 복잡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일이 있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 볼까요? What's the air quality? 라는 걸 입력했고요. 자, 뭐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보면 스피치 리스판스에 where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즉 우리가 여기에서 파라미터에서 geocity를 찾아내지 못하면 약속한 것처럼 이 where라는 또는 location이라는 어떤 프롬프트를 한 번 더 질문해 주기로 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 where라고 물었으니까 답을 해주는 겁니다. 보스턴이라고 답을 해줍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스턴이라는 답만 했는데 이 친구가 앞에 있는 컨텍스트, 약간 컨텍스트 이해한 것 같죠? 컨텍스트를 가지고 날짜가 today이고 그리고 보스턴이라는 것을 파라미터를 가져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디폴트 밸류와 그리고 required라는 것을 이용하고 그리고 값이 없을 경우에 프롬프트를 질문을 계속해서 값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이제 내일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how about tomorrow 라고 딱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역시 tomorrow라는 것은 날짜다 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인식을 잘 훌륭하게 했고요. 그런 다음에 세이브를 꼭 해야 되더라고요. 자, 이제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the air quality in Boston? 합시다. 한 방에 갑니다. 보스턴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보스턴에 대해서 해서 Boston's okay 라고 이제 나왔죠? 보스턴 오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How about tomorrow? 라고 입력을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보스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뭔가 일어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예상한 것과 달리 이 친구가 조금 멍청하게 됐어요. 멍청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우리가 How about tomorrow라고 이전에 분명히 보스턴 이야기를 하다가 했는데 갑자기 로케이션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 이야기는 이전에 우리가 보스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도 이 에이전트는 우리가 보스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을 몰라요. 이러면 우리가 챗봇 같은 걸 하다가 굉장히 조금 멍청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컨텍스트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컨텍스트 한번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컨텍스트에 사용될 variable을 이 value를 특별한 이름으로 정해줘야 되는데 내가 컨텍스트에 사용하고 싶다 하면 달러 대신에 이 샵이라는 버튼을 쓰고 샵이라는 기호를 쓰고요. 컨텍스트 이름과 dot하고 이제 variable 이름이 들어가는데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이제 이 앞에 샵이라는 걸 붙이고 이렇게 되겠고요. 샵으로 시작하면 난 컨텍스트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 LOC라는 것이 바로 컨텍스트 이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geocity라는 것은 우리 파라메타 이름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파라메타 네임. 이렇게 우리가 이 value의 네이밍을 이름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이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내가 이 변수를
바로 컨텍스트에서 사용하겠다 라는 것을 정해주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윗부분을 보시면 윗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윗부분을 보면 define context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컨텍스트를 입력해 주게 되는데 여기를 누르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컨텍스트 아웃을 합니다. 아웃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대화를 입력했을 때 거기로부터 컨텍스트를 뽑아낸다는 이야기죠. 우리 컨텍스트 이름은 뭐였죠? LOC라고 컨텍스트를 줍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런 다음에 반드시 세이브를 하고요. 해봅시다. What is air cold in Boston? 이라고 먼저 주고 자, 뭐 이런 거를 다 컨텍스트 다 없애버리고 이전에 있던 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What's the air cold in Boston? 이라고 해봅시다. 지금 조금 학습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좀 세이브를 하고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한번 볼까요? 이제 뭔가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입력한 것이 What's the air quality in Boston? 이라고 주었고요. 자, 뭐 잘 찾아냈죠? Today, 기본적으로 Today, 그리고 GeoCity는 보스턴 잘 찾아냈고 그것에 의한 응답이 잘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눈여겨보셔야 될 게 바로 이 대목인데요. 여기에 컨텍스트라는 것이 생기면서 우리가 정해줬던 이 이름의 컨텍스트가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컨텍스트, 즉 도시 이름을 기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잘 기억했는지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How about tomorrow? 라고 하는 것을 입력해봅니다. 입력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재밌게 됩니다. 지금 한 번 더 볼까요? 보면 How about tomorrow라고 그냥 도시 이름 없이 줬는데 보스턴을 기억한 거예요. 그렇죠? 이 지오시티 보스턴을 어디서? 이 바로 컨텍스트에서 기억을 해온 거고 날짜까지 날짜는 디폴트가 today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기억한 거 tomorrow니까 내일 날짜로 이렇게 찾아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컨텍스트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형태의 인텐트도 만들고 파라미터도 만들고 나름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대화를 이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결과는 이 제이슨이라는 형태로 이 출력을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이 API.ai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입력한 어떤 하나의 자연어에 대해서 바로 이런 제이슨을 생성해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포멀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찾아낸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파라메타가 무엇인지 뽑아냈고 컨텍스트가 또 있던 것이 무엇인지 뽑아냈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스피치의 출력까지 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이슨만 사용하신다면 제이슨을 여기 자연으로부터 생성된 제이슨을 사용하신다면 거의 모든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뭐 간단한 대화 같은 것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실제 값을 읽어와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날짜를 그렇죠. 날씨 정보나 공기의 퀄리티 정보를 실제로 읽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것에 연결해서 자,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것을 웹훅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이 웹훅의 오버뷰인데 이 자연어 내추럴 랭귀지를 입력하면 제이슨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웹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부의 API나 외부의 프로그램, 엔드포인트를 정해주면 얘가 이 JSON을 보내줍니다. 입력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해서 이것을 다시 돌려주게 되겠죠. JSON으로 역시. 그러면 이 JSON을 이용해 있는 정보를 보고 자동적으로 또 내추럴 랭귀지, 즉 스피치 형태나 텍스트 형태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을 하셔야 되고 이것을 웹훅이라는 형태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간단하죠? 그것은 이제 이 API.ai가 생성해낸 이 JSON을 입력으로 받을 거고요. 그럼 출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출력은 하는 형태가 포맷을 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이 출력할 때 이런 입력을 이용해서 스피치 어떤 걸 말을 할 것인가, 그리고 디스플레이 텍스트가 만약에 다르다면 어떤 것을 화면에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을 만들어서 생성해서 보내주기만 하면 되고, 만약에 어떤 컨텍스트를 계속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러니까 세 번째 말하네, 네 번째 말하네, 어떤 형태의 컨텍스트를 가지고 싶으면 이 컨텍스트 아웃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생성시킨 컨텍스트를 계속 가지고 대화를 이어나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API 이 웹훅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샘플 파이썬 프로그램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소스 코드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플래스크 서버를 사용하고요.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리퀘스트를 가져온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를 처리하겠죠? 질문이 뭐다? 라는 것을 처리한 다음에 이 리퀘스트에 상응하는 응답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응답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겠죠. 우리가 아까 JSON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출력을 만들어서 리턴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웹훅이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웹훅을 enable드 하면 어떤 엔드포인트인지만 정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을 아마 서버 같은 데 올려야 되겠죠. 올린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앞단에다가 페이스북이나 슬랙 이런 형태의 라인도 가능하네요. 현재 라인도 가능하고 텔레그램 가능하고 카카오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인테그레이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세팅을 해주면 바로 필요한 것을 앞단의 라인에서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것이 이제 어떤 응답을 라인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이 API.ai가 과연 무엇을 했나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어떤 자연어를 입력을 받게 되면 이것의 인텐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뽑아내었고, 그리고 이 자연어 속에 들어있는 파라메터들을 자동적으로 뽑아내는 굉장히 훌륭한 NLP 처리를 했죠. 이것이 첫 번째 태스크였고, 두 번째 태스크는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익스프레션을 하나만 예제로 주었는데 유사한 형태의 익스프레션을 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인텐트와 파라메터를 뽑아내는 확장성 있는 봇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NLP의 한 좋은 예가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